자, 뉴스 브리핑 2부 하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의 단독 특종으로 백악관이 한국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잠정 결정했다. 이런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작년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올려라는 미국 측의 요구와 올리지 않겠다라는 한국 측의 요구가 대립을 하다가 그 분담금 시한이 이제 훨씬 넘겨서 협상 시한을 넘겨서 가까스로 1조 389억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만 더 시간이 갔으면 이 주한미군에 일하는 군무원 등의 월급이 지불되지 않을 지경까지 몰려갔었는데요. 그때 한국 정부가 내세운 입장이 1조를 넘기게 될 때 국민 정서가 어떠니 저떠니 했습니다. 국민 정서에 대해 반미 감정을 조성하면서 주한미군 분담금 부분을 그러한 반미 감정에 악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서 매년 협상을 하자 했습니다. 원래는 5년마다 한 번씩 했는데 이 정권이 스스로 매년 협상을 하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처럼 5년마다 한 번씩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한 번 정하면 매년 올라가는 일정한 비율을 합의해서 크게 오르지 않고 5년을 버티는데 문 정권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매년 하자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전시작전권을 5년 안에 5년이 아니죠. 문 정권 임기 안에 전시작전권을 이양받으려고 하니 전시작전권이 이양되는 타이밍에 그 전에 유엔사가 해체될지도 모르고 이 주한미군 중에 전투 병력들이 다 철수할지도 모르니 이제 남아있는 미군이 별로 없을 거니 서로 간에 분담금을 주고 받을 것도 없지 않느냐. 참모진 몇 명이 자기들 필요 때문에 주둔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냐. 문 정권의 머릿속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앉아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을 5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하자고 했고, 그래서 당장은 좀 우리가 부담스러울지라도 5년 안에 이들을 다 내쫓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한 거죠. 우리가 건물에서 월세를 들어가 살더라도 주인하고 계약 기간을 주인이 5년 하자 하는 게 훨씬 세입자 입장에서 좋지, 매년 월세 협상을 하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스트레스로 장사를 해먹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문 정권이 그렇게 결정을 했고, 자, 그런데 미국이 진짜로 50억 달러, 5조 9천억 현재 환율로요, 이렇게 요구를 했다면 이 뭐 엄청난 액수를 올려달라 한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내용이 다른 언론은 나오지 않고 중앙일보에만 나온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아직 미국하고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6개월 정도 놔두고 협상을 하니까 7월 말, 8월 초 이런 시점에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가장 근래에 방한을 했던 미국의 고위급 인사는 존 볼턴 NSC 보좌관입니다. 자, 볼턴이 방문했을 때 한국 측에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일부 언론에 나왔습니다. 자, 볼턴의 방문의 핵심 목적은 한일 관계 개선도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군 파병도 아니고 그야말로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쪽에서도요. 근데 볼턴은 지난 24일 날 청와대에 가가지고 정의용 그리고 또 정경두
강경화 등을 만났는데 국내 소식통이라며 중앙일보는 볼턴이 우리 측과의 만남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하며 정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하니 이 수준에 맞춰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러면 액수를 어느 정도 언급을 했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익명으로 볼턴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고, 정확한 수치나 액수를 거론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말 안 했다가 아니라 액수나 수치를 거론했는지를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론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밝힐 수 없다라면서 오늘 중앙일보 일면에 보면 백악관이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5조 9천억을 잠정 결정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의 외교 안보 소식통들이 밝혔다는 겁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 이걸 본격적인 협상이 되기 전에 이만큼을 요구했다고 밝히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미국은 떳떳하게 깨놓고 요구를 하지요. 자, 미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관련해서 백악관이 내부적으로 50억 달러를 잠정적으로 마련했다며 국무부에서 새로운 계산법을 갖다 만들어낸 것에 따른 것이고 액수는 조정 불가다. 자, 조정 불가라는 말은 트럼프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그간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인상하라고 압력을 수십 차례 말해왔다는 건 잘 알 거고 한국이 그 압력 대상국의 핵심이라는 것도 잘 알 겁니다. 가까이는 지난 4월에 위스콘신주의 그린베이 유세 연설에서 우리가 50억 달러를 주고 방어하는 부자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5억 달러만 낸다. 국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내가 전화 한 통으로 5억 불을 더 내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미국은 항상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우리가 내는 만큼 너네도 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셈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지요. 자, 그런데 올해 분담금 가서명 이틀 후인 지난 2월 12일 백악관에서는 한국이 5억 달러를 더 내게 했다라는 주장의 반복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50억 달러가 그냥 놓은 게 아니라 트럼프가 계속 반복적으로 한국이 한 50억 불은 내야 된다고 언급한 부분에 연장선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기사가 어떻게 보도될 수 있었을까? 중앙일보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한국 정부에서 지금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반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출하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한국에 와서 한국 정부 측에 액수를 이야기했는데 세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세게 부른 액수를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이 공개한다면 그 협상 시작 전에 한 5배를 올려버린 액수를 공개하면 누가 불리하겠습니까? 미국이 불리하지요. 그렇지 않다면 미국이 떳떳하게 기자회견을 하고 얼마를 불렀다라고 말을 하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국방 관련 요인들한테만 이야기를 하고 갔다면, 그리고 가서도 미국이 이 사실을 별도로 언론에 릴리스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사실이 공개되면 협상 전에
미국이 여론상 불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제가 여러 군데 확인해 보니 현재의 3배에서 5배까지 그 사이에 더 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30억 불에서 50억 불 사이를 내야 된다. 미국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한국이 제일 높은 끝단 50억 불이라고 유출한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막대한 주일 미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부로는 한국이 이 사실을 유출한 부분에 대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도 아직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미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일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할 건지 지금 정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한국에서 자기들한테만 대략 이 선으로 올려야 될 것이라고 알린 말을 공개해 버림으로써 미국의 협상 전략에 지금 차질을 불러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곧바로 협상이 시작될 건데 한국에 먼저 압력을 세게 넣어서 방위비를 올린 다음에 일본에 지금 또 압력을 넣어서 그 다음에 올리려고 하는데 한국 측에서 지금 이걸 의도적으로 유출시켜서 영어로 리크아웃이라 그러죠. 유출시켜서 반미 감정을 유발하는 쪽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미국은 지금 그 의도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전보다 8.2% 올린 올해의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에 5배를 뛰어넘는 액수인데요. 미국이 기선 제압 차원에서 일단 세게 불렀을 수도 있지만은 트럼프의 최근의 인식으로 볼 때 이게 실질적으로 이 정도 올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갖다가 뺄 수도 있다라는 압박일 거다라는 의미로도 지금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협상을 하기로 한 덕분에 내년부터 지출해야 되니까 6월 달부터 돈을 지출해야 되니 이제 이 돈을 실질적으로 협상하는 것은 지금 8월 달부터 협상이 시작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무슨 계산에서 갑자기 50억 불을 불렀느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지만은 주로 총액만 놔놓고 여기에서 더하거나 빼기를 하지 그걸 세세하게 어떻게 해서 계산이 이렇게 된다라고는 하지 않는데 작년 협상에서 미국은 작전 지원 항목이라는 것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국이 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전략자산 배치 비용, 그러니까 이번에 부산항에 들어온 미국의 핵 잠수함,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 또 가끔씩 한국에 들렀다 갔던 B-1B나 B-52 같은 미국의 전략 폭격기, 그리고 F-22 랩터 같은 미국의 전투기,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전략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전략 자산과 그리고 기타 장비를 순환 배치하는 비용, 얼마 전에 보면 미국의 이 기갑 부대가 탱크들을 빼고 다시 넣고 했죠. 그런 비용도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축소됐지만 연합훈련 이번에 한다는 19-2 훈련 같은 훈련 비용,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역량, 준비 태세 강화 비용 등 4개였다는 겁니다. 한국이 이를 강하게 거부해서 최종 합의에서는 빠졌지만은 새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50억 불을 제시한 것은 여기에 다시
이 액수들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전력 유지 및 건설 비용을 과거보다 대폭 늘리고 또 주한미군 훈련 비용도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왜 늘렸느냐? 지금 헬리콥터 대대 같은 경우에 아파치요. 훈련을 하지 못하니 일본이나 괌이나 하와이 가서 하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사드 배치 비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지는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는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의 미군 자산도 결국은 한반도에 필요하면 출동을 해야 되니 이것도 한국이 부담을 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요. 그래서 유사시에 한국에 출동하게 되는 그런 미군의 비용까지도 미국이 지금 부담을 하라라는 이야기고, 실제로 이 모든 비용 계산은 볼턴이 트럼프 지시를 받고 몇 주 전부터 이걸 짰고, 그래서 국무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수시로 들락거렸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 액수가 지나치게 높다라는 우려도 있었지만은 트럼프의 의지 때문에 이것이 밀어붙여졌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이 뭐 이런 식으로 우방끼리 전부 돈으로 따지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썩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방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어지고 서로가 이익에 의해서 이제 유지하는 동맹 구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미국이 필요 없다면 지금 주한미군 안 낼 거니까 분담금을 너네 나가라고 하면 그냥 그만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미국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갈 겁니다. 뭐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가치가 있다 없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주둔 분담금도 안 되겠다고 했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을 뺀 전략을 설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엊그제 조선일보에는 우리 스스로 걷는 에치슨 라인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미국과 이런저런 사유로 틈새가 멀어지자 곧바로 지금 중국, 러시아가 일본과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런 부분을 악용해서 한국의 영공으로 들어와서 독도 주변을 휘젓고 갔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은 미국은 아니다라고 하며 한국을 겨냥한 듯 김정은이 직접 공격용 무기 그리고 한미 합동훈련을 언급하며 미사일을 쐈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군사회담의 와중에서 북한은 잠수함과 미사일까지도 등장시켰습니다. 미국과 이렇게 틈새가 벌어지자 한국은 동네 북으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6.25 발발의 원인이 되었던 에치슨 라인, 당시 미국의 국무차관이었던 에치슨이 지금 한국을 미국의 이 최후의 방어선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미국 의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당시 공산주의 수출에 눈이 멀었던 소련이 중공과 협의하고 김일성을 남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다 먹을 때까지 미군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 부분을 테스트한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미군이 오지 않았더라면 약한 고리부터 전 세계에 전부 자신들의 앞잡이 위성 국가를 시켜서 침략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관계나 한미 동맹이나 한미일 동맹이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공개하는 내용을 보면 이건 한국 정부에서 유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미국이 부른 액수대의 높은 부분을 가지고 언론에 공개해서 반미 감정을 유발해 지금 미국이 원하는 대로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일본과의 이 지금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과정에 미국이 빠져 있었던 것도 이 대목을 다 생각하면 왜 미국이 일체 개입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 일면 이해가 가는 대목이 생기고 있죠. 일각에서는 볼턴이 들러서 한국과 일본에게 중장거리 미사일을 설치하니 어쩌니 했다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이 INF 이런 중거리 미사일 협정에서 탈퇴한 것은 지금 중국이 2,000기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을 이렇게 중국 동북 지역에 배치하고 있는데, 자, 이 중국이 중거리 미사일에서 자유로운데 협정에서 중국이 포함되지 않은 이런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미국이 안 하겠다라는 이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게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해 앞으로 변화가 있으면 당신들에게 상황을 알려주고 실시간으로 나중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번에 또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미국 대화 국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의 사기 비핵화 쇼, 그리고 내년 총선 등을 엮어서 또 한일 지금 갈등 등을 엮어서 문 정권이 어떤 쇼를 할지가 매우 궁금한데요. 극단적인 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응할 수 없다고 이제 미국까지도 적으로 돌려서 그야말로 온 사방이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이들은 자주 외교를 하고 있고 민족주의적인 지금 입장으로 가고 있다고 자화자찬할지도 모릅니다. 자, 올해 지금 벌어질 일이 정말 우려되고 심각하게 생각됩니다.